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가라앉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또 스마트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이런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 경쟁력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매출도 줄어들고 또 이익도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것이 그동안 반도체 호황에 가려져 가지고 잘 드러나지 않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보시듯이 이 수출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력 업종들이 지금 추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옆에 그래프, 또 다른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자동차의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 근데 이런 현상은 이건 철강에서도 그렇고요. 뭐 대부분 업종에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기업들이 살아나려면 돈을 남겨야 되잖아요. 지금 기업들이 추락하고 있는 이유는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윤은 어떻게 나느냐? 물건을 잘 팔아야 되죠. 근데 단지 팔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팔아서 돈을 남겨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돈을 남기느냐? 우리가 값을 올리기는 어렵잖아요. 물건 값을 올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원가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업이 이윤을 남길 수가 있고 이윤이 남아야 그 기업이 존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윤이 남지 않으면 적자고 적자가 쌓이면 기업은 망하는 겁니다. 지금 대우조선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저 고통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적자가 쌓여서 그런 거죠. 돈을 못 남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남겨야 된다. 어떻게 하면 돈을 남길 것이냐? 시장에서 팔리는 것을 만들어야 되죠. 지금까지 만들어 온 이 제품들이 안 팔린다면 이거 버려야 돼요. 그리고 빨리 신속하게 움직여서 시장에서 팔리는 것들로 제품을 바꿔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산성을 올리든지 어떻게든지 급여를 깎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해가지고 원가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윤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망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에 정말 잘 나가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샤프라든가 소니라든가 도시바, 또 산요 이런 기업들이요. 이 기업들 진짜 세계적인 기업들이었고 대한민국 기업들이 저런 데를 어떻게 쫓아가?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었는데 이 기업들이 뭐 망했거나 아니면 시들시들하거나 그런 거죠. 왜? 만들어봐야 시장에서 안 팔리는 거예요. 팔아봐야 제값을 못 받으니까 돈이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망하고 시들시들하는 거죠.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부활을 하는데 성공한 기업이 있죠. 바로 토요타입니다. 이 토요타는 2009년, 2010년 그 무렵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대에 가까운 대규모 리콜을 했잖아요. 1,000만 대라고 하는 자동차를 다 회사로 불러들여가지고 그것을 수리를 해주고 그로 인해가지고 회사 이미지가 떨어지고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그야말로 급전직하죠. 2%대, 그러니까 거의 적자 수준까지 내려갔어요. 정말 위대한 기업이었는데 이렇게 거의 망할 지경까지 갔었죠. 그런데 이 회사가 정말 기가 막히게 2012년부터 그래프에서 그 흰 꺾은 선 그래프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그 2%대에 있다가 이게 7%, 8%대로 올라가는 이런 걸 보고 계시잖아요. 반면에 현대자동차, 여기서 이제 파란색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만은 이것은 토요타가 저렇게 추락을 하니까 그 반사 이익을 받아가지고 영업이익률이 10%대까지 올라갔다가 그게 지금은 4%, 3%까지 추락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정말 괜찮은 거야? 라고 걱정할 정도로까지 됐어요. 돈을 못 남기는 거예요. 자, 토요타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을까? 매우 신속한 조직을 만들었죠. 어떻게? 회사를 거의 해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를 7개의 작은 회사들로 쪼갰어요. 아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소형차 만드는 회사, 또 대형차 만드는 회사, 파워트레인 만드는 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쫙 짜겼어요. 7개로. 그래서 신속하게 몸집을 줄인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아주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했던 것은 뭐냐면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이 생산 방식 자체를 바꿨어요.
어떻게 하느냐? 과거의 생산 방식은 자동차 차종 모델별로 부품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부품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자동차 하나에 뭐 그 수만 개의 부품들이 있는데 그게 자동차마다 다 다르니까 뭐 정말 뭐 엄청나게 많은 부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어떻게 바꿨느냐? 레고 블록 방식으로 바꿨어요. 레고 블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그 똑같은 블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자동차 부품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거를 원래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했는데 토요타도 이것을 들여와야겠다. 그래가지고 레고 블록 방식으로 해서 이 부품들을 표준화를 한 겁니다. 모델이 달라지더라도 부품은 똑같은 부품으로 조립하는 방식만 다르게 해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생산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생산 원가를 확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요구하는 모델이 나오고 그 모델, 그 차들을 낮은 원가로 생산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률이 다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회사가 살아나는 다시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의 그 명성을 다시 되찾게 된 것이죠. 자, 이 과정을 놓고 보시면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예요. 회사가 돈이 남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살아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이 요구하는 모델을 신속하게 만들 수 있게 회사 조직을 유연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생산 원가를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자동차 같은 데가 자 회사 조직을 쪼개가지고 신속하게 가자라고 하면요. 이건 뭐 회사가 난리가 날 겁니다. 노조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왜? 고통스럽잖아요. 변화한다는 게 고통스럽거든요. 토요타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 겁니다. 거기다가 생산 방식을 바꿨어요. 기존에 하던 방식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금 생산 라인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 과정에서. 그런데 그것을 견뎌내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이 과정을 겪어낸 거예요. 그건 경영자도 그렇고 노동자도 그렇고 그 결과 부활에 성공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는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특히 성공한 회사들은 더욱더 그렇죠. 왜? 와, 내가 이런 방식으로 성공을 했는데 이걸 다 바꿔? 왜 바꿔? 정말 변화는 고통스러운 건데 토요타는 그것을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부활에 성공을 할 것이고 할 수 없다면 아마도 그냥 쇠락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쇠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지금 금호아시아나가 지금 거의 파산 상태로 가가지고서는 박삼구 회장이 물러나는 그런 지경이 돼 있잖아요. 대우조선은 뭐 이미 그런 상태가 이미 된 지 오래됐고 저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이 주력 산업들 중에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토요타처럼 부활하기보다 토요타처럼 변신하기보다 다른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뭐냐? 국민기업 방식인 거죠. 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오너 때문에 대주주 총수들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주주가 돼서 또는 노동자가 주주가 돼가지고 이것을 살려냅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이것은 열이면 열 대부분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건 과거에 우리나라의 기아자동차가 실패를 했고 지금 대우조선이 실패를 한 것이고 원래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조선업계의 세계 최고는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의 글래스고 같은 데에 있는 그 조선소들은 정말 압도적으로 세계 최고였어요. 그런데 이 조선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무너졌느냐? 일본의 미쓰비시 조선소 같은 데들이 뜨기 시작하면서 미쓰비시 조선소 같은 데들이 영국 조선소보다 더 좋은 배를 더 싼 값에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하면서 영국 배들이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영국 조선소가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들은 변신을 하기보다 국민기업 방식, 노동자 기업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 조선소를 인수했어요. 글래스고우에 있는 조선소들을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한 거죠. 여기 동참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비틀즈 아세요? 비틀즈라고 하는 진짜 영국이 낳은 정말 전설적인 이 락밴드가 있잖아요. 그 비틀즈의
그 중에서도 정말 전설적인 사람이 바로 존 레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존 레논이 영국의 조선산업을 살리는데, 이걸 국민기업으로 만드는데 앞장을 섰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뭐냐? 지금 영국 조선소가 어떻게 됐나요? 조선소가 있나요? 거기 다 문 닫았어요. 거기 폐허예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뭐냐? 좋은 배를 만들어내야 돼요. 좋은 배를, 즉 소비자들이 원하는 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싼 값에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국민기업이든 무슨 방식이든 그거는 시장은 관여하지 않아요. 좋은 제품을 싼 값에 만들어냈느냐? 그래야 물건이 팔리고 그래야 이익이 남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갈 거냐? 제가 생각할 때는 영국 방식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과거에 기아자동차가 그랬고 대우조선이 그랬고 앞으로 나타나는 기업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금호아시아나도 그렇게 유혹을 받을 것이고 아마 대한항공도 그런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은 아마 삼성그룹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일본 항공 아시죠? 재팬 에어라인, JAL이라고 하는 이 기업. 정말 대단한 기업이었어요. 일본 최고의 엘리트들이 가는 기업이었고요. 대한항공이나 우리나라의 아시아나 항공이 그 재팬 에어라인, JAL, 일본 항공을 배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일본 항공, JAL이라고 하는 데가 2010년 부도가 났잖아요. 정말 대단했던 그 기업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난 이유는 뭐냐? 이 기업이 착한 기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원들, 여기에 직원들은 마치 공무원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 돈도 많이 베풀고 정부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언론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요. 그리고 지방 도시마다 돈이 남든 안 남든 지방 도시마다 다 운행을 했습니다. 항공편을 운행을 했죠. 왜? 그래야 그 지방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니까. 결과는 뭐냐? 계속 적자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2013년에 가가지고 기적적으로 부활을 하죠. 정말 기적적으로 부활을 해서 다시 상장을 하고 정말 훌륭한 회사가 됐거든요. 그걸 해낸 사람이 여러분들 이 사진에서 보는 이 이나모리 가스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죠. 80이 다 된 이 사람이 재팬 에어라인 JAL의 관제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관리인이죠.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3년 만에 정말 항공이라고 하는 항자도 모르는 이분이 3년 만에 이 회사를 살려냈다. 비결은 뭐냐? 아주 기본으로 돌아간 거예요. 회사라고 하는 건 돈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부서, 각 직원 하나하나가 당신이 회사의 이익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계속해서 그걸 평가를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 직원들이 코스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느냐? 이 사회에 무슨 좋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그 회사의 이익과 당신은 얼마나 연관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아메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분이 역점을 두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했던 게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게 임원들을 불러다가 도덕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 도덕교육의 핵심이 뭐냐? 정직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에게 민폐 끼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임원들을, 그 바쁜 임원들을 불러놓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임원들은 일본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동경대학 나온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거 할 말입니까? 그게? 그 초등학생들에게나 할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나모리 가스오는 계속 그 이야기를 했어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자, 왜 그게 중요하냐? 자, 당신 매출이 안 오르잖아. 매출이 안 오르면 그 매출이 안 오르는 이유가 뭐야? 돈이 안 남으면 돈이 안 남는 이유가 뭐야?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거짓말을 하잖아요. 다들 변명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라. 그리고 옆에 부서에다가 또 회사에다가 민폐 끼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영 방침이었지만 이게 이나모리 가스오, 이 할아버지, 80이 다 된 이 할아버지 경영자의 이 진심에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마음을 열었고 그래서 일하는 태도를 바꾸었고 이 재팬 에어라인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정말 기적적으로 부활을 하는 거죠. 회사가 성공한다는 거는요. 물론 기술도 있어야 되고 마케팅 방식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사실은 그걸 몰라서 회사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몰라서 망하지 않아요. 진짜 왜 망하느냐? 마음이 해이해져서 망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원하는 게 뭐가 있는데 그걸 하기가 내가 싫어서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팔리는지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좋은 물건 나오는지 다 알아요. 하지만 하기 싫은 거죠. 왜?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이나머리 가스오는 그걸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걸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이고 그래서 부활을 한 겁니다. 토요타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는. 자, 우리나라 기업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력 산업들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설득할 수 있는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경영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경영자가 나왔을 때 설득 당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